많이 경과가 됐습니다만 간단히 말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발기해 주신 김 교수님 비롯해서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안보기획부장입니다. 제한군인은 지금 통진당 해산을 위해서 작년 11월 5일 날 해산 심판 청구가 된 이후로 지금 24차에 걸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무식도 하기 전에 올해는 거기 가서 실제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헌법재판소 앞에는 원래 시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 형태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에서 오히려 반감을 일으킬까봐 못 가고 지금 있는 상태로 무려 43만 명이 서명을 해서 법무부에도 제출했고 그 다음에 청구가 된 다음에는 헌법재판소장 앞으로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까 말씀하셨듯이 8차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에는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지금 38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7월 말경으로 했는데 이석기도 7월 28일 날 항소심 결정 판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아까 전 대법관님 정기성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는 오늘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마 헌법 재판관들의 성향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에 의해서 아마 전부 다 찬성하지 않을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전부 다 100% 제가 볼 때는 찬성 의견을 던질 거라 생각하고 국민들도 90% 이상이 찬성 의견에 동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헌법재판관들 9분 이상 중에서 7분 이상이 심판에 참가를 해야 되고 7분 중에서 6분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헌법 그러니까 통진당이 해산되는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성향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성향을 볼 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6명 이상이 과연 찬성을 할 것이냐. 근데 여기 계신 정기성 아까 대법관님께서는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발표하신 김 교수님께서는 해산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한꺼번에 여러분 말씀 듣고 대답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국민안위 건강 정경환 총장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과연 필요한지, 우리나라에 지금 지방 고법, 대법까지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헌법재판소가 필요한지를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저는 분명히 저기 필요 없다고 봅니다. 미개한 국가의 하나의 영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법의 고위직을 맡고 있는데 왜 법을 안 지키고 지금 32일이 지금 초과됐다는데 그건 무슨 이유인지 좀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 이사님. 오늘 자료에 보면 국회의원 자격 상실 문제가 나와 있는데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이제 만약에 통진당 해산이 결정이 되더라도 좀 미안해가지고 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판결을 하는지 아니면 국회의원 자격은 그대로 두게 되는지 이게 또 통진당에서 조금 배려하는 차원이 있게 되면은 또 이 사람들이 새로 다른 정당을 조금 강령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정당을 만들어버리면 이게 정당 해산의 문제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답변을 가장 궁금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고 했습니다. 부탁을 드린다고 분명합니다.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네, 위헌 정당으로 결정이 나서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학계에서는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을 갖다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사실은 지역구에서 선출이 되면은 그 지역구 주민들이 투표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이 투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대표냐 하는 부분들은 전체 국민의 대표냐 하는데 국회의원은 당선이 돼서 국회를 추천하면 전체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선출은 했지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국회의원에게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기속돼야 된다는 그 기속 위임 원칙이 적용이 안 되고요. 결국 전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 가지고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정치적 결정을 하고 국정에 참여해서 의결하고 하도록 돼서 우리가 그걸 이제 자유 위임 원칙, 무기속 위임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학자들 중에 일부는 그렇다면은 그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국민의 대표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그 국회의원은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정당제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정당국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지방자치선거에서도 정당 소속을 할 것이냐 말 거냐 아주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정당에 소속돼 있고 정당의 의사에 따라서 그 국정원리에 참여해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간이 되고 정당의 후보로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그 정당을 보고 사실은 국회의원 개인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정당을 보고 선출한 것이라고 본다면 정당이 귀속돼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근간이 되는 정당이 해산되면 당연히 특히 그 헌법에 위배돼서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되면은 그 국회의원들도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이 1950년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연방헌법재판소는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도 허용할 수 없다 하고 명문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당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사한 정당을 만들 수도 없고요. 대체정당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우리 헌법재판소도 지금 법무부가 정부를 대표해가지고 소송을 청구했을 때 국회의원 자격의 상실을 문제도 같이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뭐라도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요. 당연히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질문하신 선생님의 답변이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도 답변해요. 헌재 두 번째 거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헌재가 왜 필요하냐? 사실 많이 고심했습니다. 1987년도 우리가 지금 현행헌법을 그 당시에 제정할 때 그 6월달에 국민들의 요구해 가지고 사실은 헌법이 대통령 직선 결정을 해서 근데 그때 우리 사법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2공화국 때 헌법재판소 규정이 들어갔습니다만은 3공화국 되면서 제2공화국 헌법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헌법재판소 설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를 이제 그때 우리가 1987년에 헌법 개정 논의를 할 때 헌법재판소 도입한 이유는 대부분만 가지고는 헌법의 위헌 여부, 즉 헌법이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왜냐하면 일반 사법재판만 가지고도 대부분이 지금도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하려면 헌법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헌법 해석은 법률 해석하고 틀려가지고 철학적인 정치적 해석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헌법재판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있는 국가가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 80개국인가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특히 동구권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나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냐면 헌법재판소입니다. 러시아도 헌법재판소가 있고요. 폴란드, 유고, 체코, 슬로바키아 다 전부 다 헝가리 헌법재판소를 설립했습니다. 그 정도 지금 아시아권도 우리나라 지금 본받아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 설립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지금 되돌아가서 역사를 되돌아서
헌법재판소를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소가 나름대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그 헌법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자꾸 내려서 법률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니까 독일 하원과 상원에서 헌법재판소 없애자는 운동이 있을 때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국민들이 그러면 의회를 갖다가 없애버리자는 운동이 벌어져서 결국은 의회가 포기했습니다. 이 정도로 헌법재판소의 필요성이 각국이 하고 있고요. 미국은 슈프림코트에서 대법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헌법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왜 기한을 정해놨는데 180일 기한 내에 결정을 하지 않느냐. 사실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부족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 규범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헌법 해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윤리적인 그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런 헌법적 쟁점이 벌어지면 단지 헌법 해석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 정대박님도 말씀하셨지만 1,800개나 되는 이 서증을 다 검사를 내면은 다 조사를 내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180일에 안 하는데 만약에 안 했을 때 180일에 안 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를 벌을 줄 수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해산 확률 이 확률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해산이냐 아니냐로 따져야 되는데 해산이냐고 결정이 나오면 100%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냐면 0%가 되는데 사실은 헌법재판관 지금 법적 양심으로 판단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양심성에 제가 들어가보지 못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나 헌법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뭐 해산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